올려주신 그 질문들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체불가님은 청소년 여아의 경우는 맞으라고 권유하는데 기혼인 경우에도 맞아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혼인 경우에도요, 저희가 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추절제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는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전혀 맞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 맞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폐경될 경우에 자궁 성근증과 내막증 등 호르몬 변화 등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그 소리님 말씀 주셨는데요. 폐경된 경우에는 호르몬이 없어지죠. 그래서 성근증과 내막증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나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폐경이 되고 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 꽤 많고요. 그리고 펜더시,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비만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피하지방층, 그러니까 그 지방이 많으면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만이신 분들은 자궁 내막암 위험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느낌표가 아니라 아이인가요?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40일에서 50일 주기인데 이것도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40일 정도 주기면 1년에 6회에서 한 8회 정도는요, 생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1년에 6회에서 8회 정도 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고 불규칙한 출혈이 없다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가족력이 없고 40일 정도 규칙적으로 정상적인 생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난소 물혹이 생겼다가 생리하고는 사라지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난소 물혹이 조그맣게 생기는 경우는요, 배란 때 배란을 위한 이제 난포가 생겼다가 또는 이제 난포가 생기고 이제 배란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게 황체로 이제 변하는데요. 간혹 그쪽에 이제 출혈이 생겨서 출혈성 낭종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생리 후에 보면 보통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난소 물혹이 생겼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배란이 잘 되고 있고 정상적인 생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6회에서 8회 이상 정상적인 생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펜더시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했는데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요, 일단은 권유를 드리는 거는 일단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권유를 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검사를 저희가 권유를 하게 되고요. 산부인과 쪽으로는 난소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특히 상피성 난소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은요, 저희가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뭐 비보험을 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보험이 되는 기준은요, 질병이 있는 본인이 일단은 대상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환자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직계 가족들은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지 상담을 하고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딸기 라떼만 마시는 반달곰님. 네, 맞습니다. 코스트코 옆에 큰병원 중앙대 광명병원 맞습니다. 그리고 윤이님, 자궁 근종도 유전인가요? 그 유전이라고
어떤 뭐 유전자 이상이 딱히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족력은 있습니다. 확실히. 환자분들 오시면요. 엄마도 자궁 수술하셨고요. 이모도 수술하셨고요. 동생도 있고요. 뭐 언니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있고 수술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가족력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현정님 26세 딸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서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몇 년 정도를 섭취해야 한다는데 부작용은 사실은 이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매일 먹는 약이 아니라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약을 먹을 수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게 하는 그 에스트로겐의 그 증식작용을 좀 없애고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먹고 있을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생리가 규칙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폐경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동안은 복용을 하면서 자궁 내막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몇 년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더스트님, 일상적으로 자궁이나 난소를 건강하게 유지할 꿀팁이 있을까요? 영양제나 운동 등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궁 경부암은요, 정말로 중요한 게 건강한 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처녀총각에 결혼을 해서 살면 자궁 경부암은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성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HPV가 들어오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이제 비만이라든지 뭐 흡연 이런 거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자궁은 규칙적으로 생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난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과 출산이 사실 난소암의 위험성을 아까도 36%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산을 한 여성에서는 확실히 난소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난소의 기능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뭐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난소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신과 출산이 확실히 난소암의 위험성을 낮추고,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가족력인 경우에는 산부인과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예방 방법이라든지 조기 진단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은 주된 내용이 이제 암이다 보니까 근종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암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64세 여성입니다. 임경조님이시고 64세 여성입니다. 암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나요? 초음파 검사는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 그리고 출혈이 있을 땐 반드시 하시는 게 맞고요. 저도 검진을 만약에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특별히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궁 난소 초음파, 그러니까 골반 초음파는 한 1, 2년에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은 뒤늦게라도 안 맞으신 분이라면 저는 맞으시는 거 진짜 정말 나쁠 거 없고요. 저는 특히 이상이 있었던 분들은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근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드장님이 조금 질문 올리신 걸 좀 보면 자궁 근종이 14개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작년에 시험관 하기 전에 3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크기도 개수도 늘었어요. 시험관으로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작년 말에 했던 갑상선암 반절제 수술로 인한 건지. 48세인데 폐경 오기 전에 또 커지고 수술하게 될까봐 너무 신경 쓰이네요. 선생님이 보신 자궁 근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근종은요, 왜 생기는지 원인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근종은 있으신 분들은요, 자궁 근종에는 씨앗이 자궁 안에 좀 여러 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주 의학적으로 100% 맞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궁에 수많은 근종 씨앗이 있다가 이제 커지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근종이 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이 끝나신 분들은 저는 자궁 적출수를 권유드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근종 씨앗들이 있다가 하나 떼면 하나 또 자라 올라오고 하나 떼면 하나 자라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자궁을 남기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좀 근종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자궁 적출수를 권유를 받으시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48세라고 하시는데 그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중반, 그러니까 40대 중반까지 그때가 자궁 근종이 커지고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폐경이 오기 전에 걱정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하면 수술 고려하시는 거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러니까 생리가 주기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자궁 내막에 확실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산부인과 찾으셔가지고 조절하시는 거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근종 해피투게더님 12월 초에 제자리암 진단받고 자궁 적출했는데요. 3월에 대장 내시경 예약했는데 해도 될까요? 복강경 수술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하시기 전에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 시간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종에 대한 예방법 윤이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근종은 다른 예방법은 사실은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이건 역시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일상적인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 운동이라든지 체중 조절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면집 알바 중인 호랑이, 안녕하세요. 그 자궁암이나 난소암은 완치가 어려운가요? 무섭습니다 그러셨는데, 자궁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은요 대부분이 조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 같은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빨리 내원하시면 되고요. 국가에서 해주는 암 검진 정말 중요하고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암 검진 빼먹지 마시고 하시면 되시고, 자궁경부암은 그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예방접종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소암은 사실 이제 3기, 4기에서 발견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완치가 아주 쉬운 암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3기, 4기에서 발견이 되면 완치율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염에 대한 조금 문의가 있으셔서 그 12라고 읽으면 될까요? 그 I 하나 둘 셋 넷 다섯 12님 만성 질염이라서 경부염이 온다는데 괜찮나요? 가다실은 맞았습니다. 그 경부염이 오는 거는 HPV 바이러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좀 다른 세균들, 그 다음에 이제 성병을 일으키는 세균들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가장 흔한 거는요 곰팡이성 질염입니다. 이 곰팡이성 질염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가려운 분도 있고 따가운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처럼 분비물이 많은 분도 있고, 그냥 속옷이 좀 축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곰팡이성 질염은 이제 만성적으로 오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당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당뇨를 먼저 조금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거고요. 하여튼 질염의 증상, 그러니까 그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하우스님 50세 아직 매달 생리 규칙적으로 합니다. 생리 중 구리 냄새 같은 강한 냄새가, 그러니까 금속성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피는 약간 그러니까 철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금속성의 비린내 날 수 있고요. 첫 2, 3일의 양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지요? 저는 젊을 때에 비해서 생리량이 좀 더 많아지는 상태라고 하면 전 산부인과 진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궁 내막이라든지 아니면 자궁벽에 어떤 근종이나 용종 등 다른 문제가 있는지 초음파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 세정제는요. 질 안을 자주 세정하는 거는 조금 그 정상 세균총을 깨트릴 수 있어 가지고요. 질 안쪽까지 너무 자주 씻는 건 오히려 곰팡이성 질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세균성 질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어서 안쪽을 너무 자주 씻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고요. 그 겉에 쪽에 씻는 거는 간혹 이렇게 약간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희님께서 근종에 대해 근종 수술하고 나서 편하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자궁 근종이라든지 이제 자궁의 양성 질환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통증이 너무 심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궁 주위에 있는 주변 장기 압박,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많이 자주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아니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서 그런 분들께서 이제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는 뭐 카페라든지 식당 또는 여행을 갈 때 휴게소마다 계속 들려야 되고 그 화장실 때문에 여행 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자주 가서. 그래서 이런 눌리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으신 분들 또는 자궁이 자꾸 자궁 그 골반 벽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건드려 가지고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수술하시면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궁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지 자궁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궁 수술한다고 해서 폐경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관계도 자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질이 주된 이제 성관계 하는데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관계에도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분들은 지금 더구나 출혈이나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요, 전 수술하시면 정말 편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유산균 복용. 질유산균은요, 진짜로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유산균도 이제 유산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맞는 거를 조금 찾으셔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면 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좀 봤고요. 그리고 그 장기 적출 후에 후유증 힘들어 하신다고 장은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치료법이 다 그래요. 이제 100%다 좋고 나쁜 점이 없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치료법을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단점과 장점을 조금 비교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겠다, 단점보다 이럴 때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유증 때문에 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드리지 않는데요. 대부분은 자궁 적출술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서 수술하셨던 분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선근증에 대해서 이제 민지수님, 선근증 있는데 폐경되면 신경 안 써도 될까요? 네, 출혈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선근증 때문에 자궁이 많이 커져서 주위 장기를 눌러서 불편한 게 없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 하실 때 자주는 아니지만 한 2년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초음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펜더시, 난소는 그대로 두고 적출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난소는 이상이 없으면 자궁 적출 시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난소는 남겨두고요. 자궁과 연결된 자궁관은 같이 절제를 하는 게 이후에 난소암의 예방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난소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정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 생리 어느 정도로 변화가 없냐면요. 배란통 그대로 느끼시고요. 이제 원래 배란통 있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그 생리하기 전에 약간 몸이 붓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먹고 싶고 유방 통증 있고 하시잖아요. 그런 증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 날짜가 되는데 피만 안 나고 생리토만 없어요. 그래서 난소를 그대로 두고 자궁만 수술하셨을 때는요. 사실 자궁 때문에 불편하셨던 증상만 없어지는 거고 난소가 하는 역할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수술 고려하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님 폐경이 빨리 오면 조기 폐경인데 맞습니다. 그 조기 폐경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40대 초반에 폐경이 되면 저희가 조기 폐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뼈도 약해질 수 있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폐경하는 나이 한 50에서 53세 정도까지 호르몬제 드시면서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이 있으면 폐경 늦게 오나요? 팬더사랑님 질문 주셨는데요. 자궁 근종이 있으면 폐경이 늦게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경이라는 건 난소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근종 때문에 폐경 자체가 늦게 오지는 않는데요. 저는 폐경 증상, 그러니까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한다든지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확 난다든지 아니 밤에 잘 때 폐경 증상 중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막 손발이 뜨거워서 차가운데 막 그 찾아다니면서 자야 돼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는데 만약에 생리처럼 출혈이 있다고 하시면요. 이건 산부인과 오셔야 돼요. 그게 생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질출혈, 그러니까 자궁 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경 증상이 있는데 이제 출혈이 계속 있다, 질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이게 정말 생리인지 아니면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아 청소년기 건강관리 부분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소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처음에 생리가 시작되고 나서 한 2년까지 대량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2년 이후에도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꼭 산부인과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고 국가에서 그 무료로 해주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그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궁암은요 대체로 이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질출했을 때 꼭 오시면 되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검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인 경우에만 해주시면 되고 특별히 증상이 없으시면 난소암 검진을 규칙적으로 계속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최현진이었습니다.